안녕하세요. JB 아키텍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철골 2의 파트 1입니다. 모델링에 앞서 철골에 대해 이론 정립을 합니다. 먼저 실제 작업한 도면을 보면서 철골에 대해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골 구조 일반사항입니다. 약어, 재료의 규격, 강도, 앙카 볼트, 볼트 및 너츠, 고력 볼트, 스터드, 용접, 부장 등 가장 중요한 기준사항들을 해설합니다. 두 번째, 각 구조 평면도의 노트를 확인합니다. 철거 관련 노트사항을 해설하고 철거 부재 일람표를 확인 해설합니다. 세 번째, 기초 일람표에서 기초의 평이 떡면도를 보면서 앙카 볼트를 해설합니다. 네 번째, 철골 접합 손세도를 보면서 구력 볼트의 접합 손세 해설을 간단하게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작성할 도면을 보면서 철골 이론을 정립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구조 일반 사항을 프리뷰합니다. 첫 번째 사항은 철골 구조 일반 사항 1입니다. 두 번째는 철골 구조 일반 사항 2입니다. 이론에 앞서 철골 규격을 확인합니다. 철골 규격에 치수를 보는 방법을 잠시 확인합니다. 적용 기준은 KSD 3502 열강 아변 현강입니다. 표기법은 높이, 너비, 외부 두께, 플랜지 두께 순으로 표기합니다. HB인 규격을 보면 높이, 너비, 외부 두께, 플랜지 두께 순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이 순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 순으로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시리즈, 150 시리즈, 200 시리즈, 300 시리즈, 400 시리즈, 500 시리즈, 600 시리즈, 700 시리즈, 800, 900 시리즈 순으로 분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 400 시리즈가 가장 많은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철골 이론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철골 구조 일반 사항입니다. 첫 항목은 약어입니다. 대략적으로 확인만 합니다. 특별한 사항은 필요시에 확인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재료의 규격입니다. 강제의 명칭 중 SS, SM에 주의합니다. SS는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 SM은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강제입니다. SMA는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강 아변 강제 명칭입니다. 규격의 두 번째 항목은 인장 강도를 뜻하고 400, 490MPa입니다. 400은 일반 규격 강제로 사용 대량 생산되는 부재이고 490은 추가 허용 능력이 필요한 부재의 주문 생산형 부재입니다. 재료의 강도는 이 두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다음은 강제의 재질 규격에 따른 번호 규격입니다. 다음은 볼트와 고력 볼트 등의 제품 규격에 따른 번호 규격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확인만 하고 지나갑니다. 세 번째 항목은 재료의 강도입니다. 강도 중 SS400, SM490을 이전에 설명했던 강제에 주목합니다. 자주 쓰는 강제입니다. 400, 490 항목이 최대 허용 능력을 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S400은 일반으로 대량 생산되는 규격입니다. 다음 SM490은 주문형 용접 생산형이며 최대 허용 능력이 49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M490 부재 크기에 제한이 있고 강한 하중이 필요한 부재 시 구조기술사가 구조 설계 시 사용하는 부재입니다. 이제 철골의 꽃 고력 볼트입니다. 일반적인 고력 볼트는 F10T를 사용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번째 항목은 앙카 볼트입니다.
앙카볼트는 독립기초와 철골기둥을 연결하는 연결부 주각에 설치하는 부재입니다. 타입은 LJ형이 있고 보통 L형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매입 길이와 구부림 길이 반경입니다. 고력볼트 직경 규격에 따른 최소 매입 깊이임을 인지하고 확인합니다. 고력볼트는 철골 기둥의 설치 페데스탈에 매입하여 기둥의 힘을 페데스탈에 전달, 기초에 전달하는 힘의 흐름이 연결됩니다. 추후 기초 일람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력볼트와 너트 사이에 끼는 와셔는 금속판으로 고력볼트에 따른 크기 두께가 지정된 것을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볼트와 너트 항목입니다. M16에서 M24까지 고력볼트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볼트 직경에 따른 볼트홀과 슬롯홀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형광 유형에 따른 치수와 볼트의 최대 홀 직경입니다. H형광인 경우 H300 이상인 경우 4개의 홀, 그 이하인 경우 2개 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부재일 경우 플랜지에 펀칭 2줄 이상의 홀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철골 접합 상세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은 고력 볼트의 허용 내력도입니다. 일곱 번째 항목은 스터드입니다. 이 항목이 중요합니다. 철골 부재를 사용하면 데크 슬라브를 사용합니다. 기둥에도 스터드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철골부 부분에 스터드를 설치합니다. 철골부 플랜지에 데크 슬라브와 연결하는 곳에 스터드를 사용합니다. 스터드 철골 부재와 간격 치수 확인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항목은 용접입니다. 트러스 철골 부재일 경우 용접 부재로 사용하거나 볼트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항목은 도장입니다. 철골 부재의 가장 큰 약점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도장은 중요한 항목입니다. 조합 페인트 이외를 확인합니다. 도장의 다른 방법은 콘크리트 뿜칠이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두 방법 중 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상 철골 일반 사항에 대해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잠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강제의 규격은 첫 번째, 두 번째 기호만 기억합니다. SS 기호가 일반 표준 대량 생산 규격 명칭이고 두 번째 기호는 인장 강도이고 400 허용 인장 강도인 것을 기억하면 될 듯합니다. SM 기호가 주문 생산 규격 명칭이고 두 번째 기호 인장 강도가 490 허용 최대 인장 강도를 뜻합니다. 다음은 재료의 강도입니다. 가장 표준이 되는 SS400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 공간을 건축 분야에서 사용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가장 낮은 부재를 사용합니다. 400은 극한 강도이며 최대 허용 인장 강도와 일맥상통합니다. 다음은 490은 극한 강도로 두 번째로 극한 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앙카볼트는 매입 깊이 방식에 따라 L, J형으로 분류되고 보통 J형으로 사용합니다. L형은 정착 길이가 짧아도 될 경우 사용하고 J형은 정착 길이가 길어야 할 경우 사용하며 매입 깊이가 길어질수록 앙카 직경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보통 400 혹은 600을 매입 깊이로 사용합니다. 볼트와 너트 중간의 와셔 철판의 크기, 홀 크기, 두께가 볼트 직경에 따라 사용 부재 규격이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 고력 볼트의 직경 12에서 23mm 직경에 따라 부 그리고 피치는 50에서 90 간격으로 볼트 간 간격이 지정되었고 플랜지 끝으로부터 최소 거리 30에서 50 지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 스터드는 표준 스터드로 사용하고 간격과 최소 게이지 등은 스터드의 직경에 따른 간격과 게이지가 정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구조 계산서에서 구조기술사가 계산한 스터드를 확인해 사용합니다. 데크 플레이트 또한 유형에 따라 여러 유형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정도 요약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피드 데크를 사용합니다. 스터드 간격 치수를 확인합니다. 이제 레빗으로 작성한 BIM 모델을 잠시 확인합니다. 다음 영상은 철골 프로젝트입니다. 잠시 확인을 합니다. 모델러는 모양 형태 작성에만 바쁩니다.
하지만 철골에 대한 명칭과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철골 기둥은 보즉, 걷어와 연결즉 강접으로 연결됩니다. 그 외에는 약접拼접되어 연결된다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철골 구조 위에 마감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레탄 패널로 작성된 일반적인 철골 건축물입니다. 관리템 링크 관리를 클릭해 레빗 링크된 구조 레빗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면 상자 툴을 이용해 건축물 내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과 내부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 모델링에서 지붕재를 지지하는 철골 구조 부재 펄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00 혹은 1500 간격으로 배치됩니다. 다음 구조 도면의 노트 주기를 확인합니다. 구조 일람표에서 확인했던 부재 유형이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S400, SM490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부재가 SS400이고 일부 강제만 SM490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에서 5번째 항목 강제는 SS400, SM490을 사용하네요. 허용 응력은 235,325의 메가파스칼의 강제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6번째는 고력 볼트 F10T를 사용하고 7번째 앙커 볼트는 SS400 허용 응력은 235메가파스칼을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재 일람표 내의 기둥, 보즉, 걷어와 빔의 크기와 부재를 확인하면 SS400 부재, SM490 부재의 빌트업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 내의 철골 부재 일람표들을 대략적으로 확인해보고 다음 상세 항목은 다음 철골 접합 상세도에서 다시 한번 검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초 일람표 도면입니다. 기초 일람표 중 임의의 첫 기초의 단면도를 확인합니다. 철골 기둥에 연결된 앙카 볼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항에서 봤던 앙카 볼트입니다. 앙카 볼트의 직경은 J형이고 23mm 6개 매입 길이는 650mm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앙카 볼트의 유형과 매입 길이를 확인해보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앙카 볼트의 평면을 확인합니다. 앙카 볼트의 직경, 설치 개수 6개, 설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평면도에 확인할 것은 리플레이트이며 크기가 100, 200이고 두께가 6mm인 리플레이트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베이스 플레이트로 크기 650, 235, 두께 25mm의 베이스 플레이트를 확인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페데스탈입니다. 기둥 부재와 유사하고 기둥 배근과 같이 주근과 늑근이 배치되어 철골 기둥의 힘을 기초에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일부 상세도를 확인해보면 페데스탈의 주근, 늑근의 배근 그리고 앙카 볼트가 주각, 페데스탈에 매립된 상세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데스탈에 콘크리트 타설 시 앙카 볼트를 선 매립합니다. 콘크리트가 양생되면 철골 기둥에 앙카 볼트로 고정해 기둥을 세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 영상은 철골 접합 상세도입니다. 먼저 692부재는 SM490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재 연결의 접합 홀의 볼트 간 피치 간격과 최소 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반 사항에서 확인했던 항목입니다. 플랜지에 접합하는 철판과 고력 볼트 F10T 유형의 크기, 개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트 위치는 평면 입 단면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582부재는 SS400이고 부재 연결의 접합홀의 볼트 간 피치 간격과 최소 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랜지에 접합하는 철판과 고력 볼트 F10T 유형의 크기, 개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재도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네 번째 부재는 기둥의 걷어가 강접할 때 철골 접합 상세인 듯 합니다. 다섯 번째 상세도에서 기둥과 걷어 접합부의 외부의 보강을 위해 스티프너 플레이트가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프너는 플레이트 걷어나 기둥의 플랜지나 외부의 좌구를 방지하기 위해 쓰이는 판을 말합니다. 나머지 부재의 기둥과 빔이 접할 때 접합 상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골 접합 상세의 마지막 상세는 겉어와 빔의 접합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골 접합 상세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론 정립이 잘 되었다면 이제 작성한 철골 모델링을 확인합니다. 각층 평면도 뷰창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지붕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TOS 레벨 평면도입니다. 철골조는 보통 철골의 상부 레벨을 보통 사용합니다. TOS는 TOPOF STEL의 약자입니다. 다음은 캐노피 레벨 구조 평면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철골 구조 프로젝트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탭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클릭 템플릿 중 기본셋 RTE 파일을 열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레벨 정립을 합니다. 프로젝트의 시작은 레벨 정립입니다. 불필요한 레벨은 삭제하고 레벨을 선택해 레벨의 높이를 정립합니다. 1층 평면뷰 창을 열어서 그리드 정립을 합니다. 먼저 삽입 탭 CAD 삽입 아이콘을 클릭해 참조할 구조도면 CAD 링크 파일을 삽입합니다. 삽입 옵션을 확인하고 CAD 링크 삽입을 합니다. 가져오기 단위는 밀리미터로 합니다. 가져오기 한 CAD 링크 파일을 참조하여 그리드 조정을 합니다. 세로 그리드의 중심선을 정렬 툴을 이용해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그리드 복사 및 그리드 부호도 지정합니다. 필요에 따라 부호 버블이 불필요한 그리드일 경우는 그리드를 선택해 그리드 내에 버블의 가시성 체크를 꺼줍니다. 그리드 버블의 명칭도 수정해 세로 그리드 지정을 완성합니다. 이제 세로 그리드 위치 지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드 버블의 명칭도 지정합니다. 이제 이전 참고했던 뷰창은 모두 닫고 새 프로젝트 작업창 정리를 합니다. 추가로 3D 뷰창을 열고 작성합니다. WT 타일뷰 명령어로 평면과 3D 뷰창을 동시에 보면서 철골 구조 프로젝트 작성을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부터 철골 구조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B 아키텍처였습니다.